지난 2주 동안 재즈가 과연 어떤 음악인지에 대해서 해설과 함께 음악 들어봤습니다. 좀 더 재즈와 가까워졌다는 느낌인데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더 깊숙하게 재즈와 깊은 만남을 가져볼 텐데요. 반주기 전문 업체 엘프와 함께하는 올댓 재즈 20주년 특집 재즈가 들린다. 그 세 번째 만남의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올댓 재즈 유지수입니다. 오늘도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벌써 10월의 끝자락인데요. 어떤 날보다도 재즈와 참 잘 어울리는 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재즈가 1년 내내 언제 들어도 좋지만 네. 특히 가을에 재즈가 듣기 좋다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네. 특히나 10월에 이제 마지막이면 정말 가을이 깊어가는 그런 시점인데 네. 오늘도 이 가을과 함께 저희 또 올댓 재즈에서 깊은 재즈의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2시간은 재즈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어요. 인접 장르를 알아봤죠. 가스펠도 있었고 R&B, 블루스, 뉴에이지, 팝 등등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예,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재즈와 재즈의 그 인접 음악들을 서로 좀 비교해 가보면서 재즈란 어떤 음악인가 좀 알아봤는데 결과적으로 재즈란 음악은 다른 음악에 비해서 훨씬 좀 연주자 중심의 음악이다. 그러니까 다른 음악들은 좀 대중들이 듣고서 좋아하는 멜로디들 그리고 따라 부를 수 있는 음악이라고 한다면 재즈는 훨씬 더 연주자들끼리 훨씬 더 자유롭게 즉흥 연주를 주고받으면서 해가는 좀 연주자 중심의 음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음악의 우열을 좀 따지기보다는요. 다른 음악들은 함께 참여하면서 좀 즐기는 라디오에서도 나오면 흥얼흥얼 따라 부를 수 있는 음악이라면 재즈는 연주자들끼리 좀 주로 연주하는 음악이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따라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좀 감상 음악에 가까운 그런 성격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중요한 점은 재즈에서 쓰이는 악기들을 하나하나씩 좀 이해를 못하면 재즈를 감상하기가 참 어렵게 됩니다. 예, 그런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요. 저희가 재즈에서 쓰이는 악기들이 좀 무엇인지 그것을 좀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연주를 듣고 악기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야겠죠? 예, 오늘 이정식 밴드 오늘도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먼저 들으실 곡은 듀크 앨링턴의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이너 센티멘탈 무드를 이정식 밴드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듀크 엘링턴의 이너 센티멘탈 무드를 이정식 밴드의 버전으로 함께했습니다. 색소폰의 이정식, 피아노의 이발차, 베이스의 최세열, 드럼의 이길종, 기타의 조응민이었습니다. 방금 들은 곡은 어떤 악기들이 근데 연주가 됐죠? 지금 뭐 직접 소개해 주셨지만 네. 보통 이제 재즈에서는 피아노 트리오라는 편성이 있습니다. 네네. 피아노, 베이스, 드럼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고요. 아마 네. 재즈 클럽 가셔서 이렇게 공연 보신 분들은 아마 가장 자주 보게 되는 편성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요. 재즈 밴드의 거의 맨 밑바닥에 기초를 다지고 있는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 간혹 오늘처럼요. 기타까지 더해진 그 편성이 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이런 편성들을 재즈 밴드 내에서는 리듬 파트다, 리듬 섹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리듬 파트다. 예, 리듬 네. 섹션 또는 리듬 파트 이렇게 부르죠. 좀 어떤 분들은 의아해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피아노나 기타가 왜 리듬 악기냐? 예. 드럼이 타악기가 리듬 악기지 왜 기타랑 피아노까지 거기 들어가고 현악기인 베이스까지 거기 들어가느냐 이렇게 네. 좀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신데요. 네. 재즈에서 리듬 섹션, 리듬 파트라고 불리는 이 악기들은 바로 물론 멜로디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악기들은 연주할 때 그 음악의 리듬과 그다음에 화음, 화성을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다른 악기들이 이제 소위 가수처럼 멜로디 라인을 노래하죠. 네. 그러니까 주선율을 뭐 한다던가. 예, 그럴 예. 때는 다른 뭐 보통 재즈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악기들이 관악기들인데요. 네. 관악기들은 마치 이제 앞에 나와서 가수들이 노래하는 것처럼 네. 주선율과 멜로디를 연주하고 또 즉흥 연주까지 막 펼쳐내죠. 예. 근데 이 악기들이 즉흥 연주 소위 솔로라는 걸 연주할 때 네. 이 리듬 섹션은 절대 쉬질 않습니다. 아. 그래서 피아노, 베이스, 드럼 여기 또 기타까지도 네. 다 뒤에서 화음을 넣어주면서 이 즉흥 연주자들의 뒷받침을 해주죠. 예. 이런 악기들을 리듬 섹션이라고 재즈에서는 부릅니다. 그래서 소위 기초가 되는 악기들이다. 예. 리듬을 만들어주는 악기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한 번도 쉬지 않고 연주를 합니다. 클럽 시작하자마자 연주가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네. 그렇지만 출연료는 늘 똑같이 받는다는 거. 이런 점이 좀 안타깝죠. 예. 회사에서 말하면 이제 밑에 이제 대리급 이하 직원들 같이 항상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바로 리듬 섹션 멤버들입니다. 예. 아니 하지만 리듬 섹션이지만 주선율도 같이 이 연주할 때도 멜로디도 연주가 되기 때문에 또 뭐라 그럴까 그들끼리만 중요한 거죠. 모여서 예. 그들끼리만 또 모여서도 연주하죠. 예. 오늘은 지금 방금 들으셨던 이정식 밴드 연주에서는 이제 멜로디 라인을 색소폰이라는 악기가 주선율을 쫙 연주를 했습니다만 네. 이제 이들 리듬 섹션끼리만 따로 모여서 연주할 때도 있습니다. 뭐 가장 기초적인 단위가 바로 피아노, 베이스, 드럼으로 이루어진 피아노 트리오 편성인데요. 네.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이 피아노 트리오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발차 트리오의 연주로 위스퍼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발차 피아노 트리오의 연주로 위스퍼나 들었습니다. 예, 뭐 좋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피아노 선율은 예, 선생님이 어느 책에서도 쓰셨지만 악기의 왕이다라고 지금 밖에 많은 연주자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다시 제가 한번 그랬나요? 떠올리게 하는 정말 대목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그 피아노라는 악기가 악기의 왕이라는 이야기는 뭐 제가 만든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사실 이게 뭐 서양의 근대 음악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나서 모든 그 어떤 그 화성이나 이론의 체계가 피아노를 중심으로 해서 거의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피아노 연주 잘하는 분들은 모든 음악을 제일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네. 거의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악기 잘하시는 분들도 보면 피아노는 조금씩 다 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발차 씨? 네, 그렇더라고요. 보통. 네. 예, 그 이정식님도 피아노 좀 치시죠? 네. 왜 웃으시죠? 조금 치십니다. 아니 제가 아주 오래전 일인데 옛날 CBS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네. 혼자 몽크곡 이렇게 피아노로 어. 치고 계신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느린 템포로. 네. 예. 여기서 이제 못 나갈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피아노라는 악기를 뭐 구경 안 하신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뭐 가장 전 국민적으로도 그죠. 많이 보급돼 있고 어느 동네 골목 가도 피아노 학원들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아노에 대해서 물어보면 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예. 어떻게 소리가 나는 악기죠? 무엇이 울리는 건가요? 피아노라는 악기가요. 예, 피아노에 보면 해머라고 해서 예, 해머랑 이렇게 기타 줄 같이 이제 그 줄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음마다 줄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건반마다 하나씩 다 줄이. 네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망치인데 손뭉치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쌓여진 그 망치. 망치가. 약간은 둔탁한 망치.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현을 이제 땅 때려서 나는 그런 소리. 그러니까 어. 건반을 누르면 그 건반에 달려 있는 망치 하나 하나들이 네. 그 자기가 맡고 있는 해당된 줄들을 하나씩 다 때리는 거군요. 네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해서 소리가 나는 거군요. 네. 예, 그 건반이 전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건반이요. 예, 88개. 이라고 예,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뭐 바뀌면 뭐 언젠가 얘기해주겠죠. 그러니까 흰 건반, 검은 건반을 다 합쳐서 합쳐서 88개. 예. 그렇다 보니 사실 그 우리가 오늘 리듬 섹션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피아노라는 악기가 음악 전체의 화성을 다 담당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가장 유리한 조건이 있죠. 만약에 뭐 기타 같은 악기는 어떤 화성을 치려면 그 왼손으로 네. 현을 잡아서 예, 그 예. 코드를 억지로 만들어줘야 하죠. 물론 뭐 피아노가 쉽다는 건 아닌데요. 예, 억지로라는 표현도 아니 좀 굉장히 인위적으로 예. 어렵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피아노라는 악기는 연주하는 분이 그 화성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그 적절한 건반을 손으로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누르면 원하는 그 소리의 화음이 나는 거죠. 제 말이 틀리진 않았죠. 네, 아주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또 이 수많은 음악 중에 그 피아노로 재즈를 연주하시게 됐나요? 일단은 저도 이제 다른 분들하고 똑같이요. 그냥 네. 어릴 때 네. 저희 때는 아마 더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 꼬맹이들 동네 그 피아노 학원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 피아노 학원은 무조건 한 번씩 예. 다니는 그런 시절에 한 7살 때인가? 그때부터 시작해서 네. 그냥 동네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클래식 먼저 공부하다가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재즈 음악을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내가 치는 그 클래식 피아노 말고 재즈적인 피아노는 어떻게 좀 배워볼 수 없을까 하고 수소문해서 레슨도 받게 되고 뭐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 뭐 다른 음악을 해보셨으니까 더 잘 느끼실 텐데 네. 재즈 피아노만의 매력, 네. 물론 뭐 즉흥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뭐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보통 이 질문에 많은 연주자분들께서는 그
즉흥 연주와 그다음에 그 재즈적인 형식 안에서 갖는 그 자유로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저는 그 재즈적인 작곡법이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양한 리듬하고 화성적인 걸로 이제 곡을 쓰는 게 저는 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물론 피아노를 통해서 연주도 하지만 네. 피아노를 가지고 곡을 만드시는데 더 많은 네. 또 매력을 느끼고 창조적인 계시고. 일을 또 예. 예. 그러시군요. 예. 네, 피아노 트리오가 피아노 베이스 드럼인데 그러니까 뭐 베이스 트리오, 드럼 트리오라고는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아무래도 이 세 악기가 만나면 그 음악을 주도하는 건 당연히 피아노라는 악기가 해야 하니까요. 근데 뭐 주도한다는 건 어떤 뜻이죠? 아무래도 그 모든 음악에는 다 선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선율이라는 것을 어느 악기가 끌고 갔느냐라고 음. 하는 점인데요. 바로 피아노라는 악기가 그때는 당연히 해야겠죠. 베이스라는 악기는 이제 나중에 또 만나겠습니다만 그 음악에 있어서 제일 밑에 있는 소위 이제 근음이라고 하는 네. 음을 짚어주는 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귀에 이렇게 멜로디처럼 선명하게 들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아무리 트리오 밴드에서 드러머가 리더라도 네. 그 편성이 뭐냐 그러면 피아노 트리오라고 얘기하지 말씀하신 대로 드럼 트리오라고는 예.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일단 뭐 위스퍼낫을 우리가 트리오로 들어봤습니다만 이발차 씨의 피아노 솔로로 한번 나중에 또 청해 듣겠고요. 연이어서 우리 베이스와 드럼을 연주했던 또 두 분 모시고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베이시스트 최세열 씨, 드러머 이길종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두 분은 제가 뭐 오래전부터 배웠는데 네. 따로 뵌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 항상 같이 이 밴드에서 그야말로 스윙을 만들어내는 제 눈에는 그 스윙 브라더스로 보이는 두 분입니다. 두 분은 1년 동안에 몇 번 만나세요? 안 보는 날이 한 며칠 되십니까? 예, 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 보는 것 일주일에 같아요. 한두 네. 번. 아, 일주일에 한 번. 네, 네, 아. 최소한. 네. 근데 그러신 지가 벌써 한 10년 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 서로 네. 시선을 피하시는군요. 고등학교 예. 지겹지 않으세요? 지겹죠. 아니 오늘 좋은 자리에 모셔놓고 지금 예. 와해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 발전적인 해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아, 그래서 네. 정말 또 물론 피아노 트리오라는 팀이 이 재즈 밴드에서 가장 이 기초적인 거를 만들어내지만 특히 베이스와 드럼 이 두 악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또 정말 어떻게 보면 음악에서 이 골격을 네. 가장 기본적인 이 골격을 만들어내는 두 악기가 아닌가. 무게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 두 사람이 흔들리면 이 두 악기가 흔들리면 밴드 전체가 다 흔들립니다. 그건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죠? 최수열 씨? 예, 음악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예. 그 가장 리듬에 있어서 기본적인 그 틀이 네. 드럼, 베이스, 그다음에 만약 재즈에서 하나 더 하면 피아노 이렇게 예. 약간 세 개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려서 돌아가야지 이게 음악이 네. 톱니바퀴처럼 네, 돌아간다. 돌아가야 네. 되는데 예. 이게 드럼 베이스가 만약에 이게 톱니바퀴가 안 맞으면 삐그덕거리잖아요. 예. 그런 뭐 비슷한 원리라고 할까요? 지금 최세열 씨 같은 경우에 이 밴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저 밑에 있는 음을 연주하죠. 한번 제가 이 비슷한 강의를 어디 가서 한 적이 있는데 네. 어느 분이 저기 첼로를 서서 연주하는 사람은 왜 저기서 연주하냐 소리 하나도 안 들리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DVD 영상 보면서 한번 얘기하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낮은 음을 연주하니까 예. 일반 청중들이 듣기에는 잘 이렇게 소리가 잘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연주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악기가 바로 베이스죠. 애초부터 그 재즈 베이스를 연주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일렉트릭 베이스를 연주를 했고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취미로 그 예. 당시 이제 중고등학생들 많이 락 좋아하잖아요. 저도 예. 마찬가지로 이제 락 밴드에서 고등학교 때 이제 사실 지난주에 뭐 리듬앤 블루스나 다른 네. 음악 블루스 연주하실 때는 최세열 씨가
일렉 베이스 맞아요, 예, 맞아요. 연주를 예. 해주셨거든요.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재즈가 좋아지면서 이제 콘트라베이스를 나중에 시작했죠. 콘트라베이스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자연스러운 어쿠스틱한 소리, 예. 그렇죠? 나무 소리, 예. 예, 그런 저음 또 저음이니까 그런 예. 자연스러운 어쿠스틱한 뭔가 다른 편한 악기에는 소리. 예, 그래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예. 나무의 울림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소리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뭐 사실 이렇게 뭐 워킹 베이스라고 해서 네, 네 박자 이렇게 진행할 때 베이스 주자들은 한 음도 안 쉬고 그 네 음을 둥둥둥둥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네, 그런데도 오늘 이렇게 연주하실 때 최세열 씨 모습을 옆에서 보면 굉장히 한 음 한 음 막 이렇게 진지하게 연주를 하세요. 굉장히 옆에서 들으면 뭐 쉽게도 보일 수 있는데 어떤 점에 그렇게 집중을 하시면서 그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 드럼 베이스 같은 경우에 서로 톱니바퀴가 물리듯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야 되니까 예. 제가 조금 흔들리거나 이러면 밴드 전체가 사운드가 영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한음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리듬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집중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그 이길종 씨께서는 연주하시면서 네. 이 베이스 음이 네. 안정적으로 들리십니까? 네, 안정적으로 그 들리니까 그래도 10년을 넘게 같이 연주를 아 하고 그렇군요. 있겠죠. 그 사실 이게 우리가 그냥 통상 드럼이라고 이렇게 네. 부르지만요. 네네. 사실 이렇게 보면 막 여러 가지 많이 달렸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예. 네. 근데 이게 사실 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 잘 모릅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금 드럼 이 세트가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드럼이라고 부르지만 네. 드럼 세트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렇죠. 이 드럼 세트이 어떻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조금 좀 간략하게나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드럼셋은 보통 이렇게 가장 중심이 되는 이 통들, 예, 큰 베이스 드럼, 이제 예. 발 밑에 있는 이제 페달을 이용해서요. 예, 발로 밟아서 이렇게 이렇게 밟아주는 그렇군요. 예, 예, 베이스 드럼, 킥 드럼이라고도 하고요. 예, 베이스 킥 드럼이라고도 드럼이요. 하고. 그 드럼을 이제 중심으로 그 위에 이제 탐탐이라 그래서 작은 북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재즈 드럼 세트에서는 그 보통 이제 탐탐을 이렇게 하나 정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고요. 아, 네. 예, 예, 근데 이제 락이나 이제 뭐 팝에서는 예. 보통 2개 이상.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랫 부분에 보면 또 예. 이렇게 그 플로우탐이라 그래가지고 아, 플로어탑. 예, 베이스 드럼보다는 작지만 예, 그 위에 있는 탐보다는 조금 큰. 큰 예, 예. 이게 지금 플로어탐. 예, 네. 탐탐도 한번 좀. 네, 탐탐도. 아, 그렇군요. 다르네요. 네, 예. 음역대가 이제 조금씩 탐은 좀 높고 예. 플로우탐은 좀 낮다고 낮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베이스 드럼은 베이스 제일 낮고. 그렇죠, 그렇죠. 예. 여기도 결국 다 음이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네. 정말. 예. 그리고 이제 또 남은 이제 통이 이제 스네어 드럼이라 그래가지고 예. 보통 제일 높으네요. 예. 좀 납작해요. 예. 그렇죠. 작을수록 높은 음이 나니까. 그렇죠. 예. 작을수록 높은 피치가 나오고 그러니까 작다는 거는 이게 크기뿐만 아니라 높이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얇기 그렇죠. 얇기.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 이제 재즈 드럼에서는 어떤 컴핑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꾸며주는 여러 가지 그런 리듬들을 예. 주로 이제 맞는 요런 악기고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은 금속 재료들. 양쪽에 금속 재료들 있죠. 네. 네, 이제 그 이제 10원짜리 그 동으로 만들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옛날에는 네. 네. 그런 같은 재질로 저는 정확하게 재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그 옆에 보면은 오른쪽에 이제 가장 큰 심벌이 있어요. 예. 심벌인데 다 심벌이라 하지만 옆에는 이제 라이드 심벌이라는 명칭을 쓰고요. 네. 예. 네네. 그래서 라이드 심벌 보면 예.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재즈 드러머들이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악기 중에 하나가 라이드 심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라이드 예. 심벌을 그거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중요하죠? 이제 락 음악에서는 락이나 팝 음악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방금 말한 그 베이스 드럼과 예. 스네어 드럼이 주로 이제 비트를 끌고 가거든요. 아주 쿵빠 쿵빠 이렇게. 예. 하지만 이제 재즈 드럼에서는 반대로 예. 이 킥이나 스네어 드럼은 오히려 양념에 해당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네, 라이드 심벌이 가장 큰 뼈대를 담당하는 이 비트를 담당하는 예. 역할을 하고 한번 있어서 좀 이렇게 그
네. 예, 이렇게. 그래서 예. 주로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재즈 드러머들이 이제 서로를 평가할 때 아우 그 친구 라이드 소리 좋아. 죽이더라 어.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흔히들 아, 하는 얘기.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가장 이런 사운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 그리고 이제 옆에 그 왼쪽에 예, 또 이제 큰 심벌이 있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보통 그 드러머들의 기호에 따라서 보통 이제 재즈 드러머들은 라이드 심벌을 2개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왼쪽에도 여기 이제 라이드 심벌을 이렇게 설치를 하기도 하고요. 예. 예, 아니면 라이드 심벌이 아니고 이제 크래시 심벌이라 그래서 예. 보통 이제 팝에서 중간 중간 이렇게 쾅 치는 심벌 예, 있죠. 예. 예, 그런 심벌을 여기다 세팅하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제 남은 좀 작은 심벌 종류 같은 게 좀 있죠. 예, 요게 이제 양쪽으로 우리 흔히들 이 오케스트라에서 심벌즈 이렇게 두 예, 손으로 이렇게 창, 치잖아요. 예, 예. 그거를 쉽게 말하면 이제 발로 이제 컨트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예. 네, 발로 밟아서 이렇게 두 개가 이게 착. 네, 두 개 맞물렸어. 그래서 손으로도 치기도 하고 예. 발로도 밟기도 하는 옆에 예. 이게 이제 하이햇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이것을 이제 동시에 한 사람이 네. 잠깐 이제 연주 조금만 네. 어떻게라든지 네네네. 뭐 기본적인 걸 한번 네. 들어주시면. 자 스윙 리듬을 일단 예, 기본적으로 스윙, 이제 예. 쳐드리면요. 이 라이드 아까 말했지만 라이드 리듬이 예. 그 이제 가장 주된 그 예, 비트로 예, 나가고 예, 나머지 스네어와 킥이 양념으로 예, 그리고 이제 하이햇도 역시 라이드에 맞춰서 그 기본 비트를 끌고 가는 예.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손발이 따로 놀아야 되는 네네. 거죠. 네. 전 그 혹시 이게 왼손으로 예. 배 비비면서 오른손으로 이마 치실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그거 아니 안 드러머는 되죠? 가능하세요? 아, 그 기술은 따로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드러머는 안 되는 걸로. 이거 굉장히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는요, 하여튼 네. 악기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타고나야도 그럼요. 되겠지만 예. 저는 그 다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다 존경합니다, 진짜. 이 정도 연주한다는 거는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거기다 바쳤다는 거거든요. 아. 예, 대단하십니다. 그래서요, 네. 오늘 좀 특이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발차 씨가 피아노 솔로로 아까 위스퍼낫 연주를 피아노 솔로로 한번 들려드리고요. 네. 연이어서 잘 연주하지 않는 편성입니다만 두 분의 연주로 콘트라베이스와 드럼의 이중주로 스트레이너 체이저 셀로니어스 몽크의 곡을 연이어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바차 씨의 피아노 솔로로 위스퍼나 들었고요. 이어서 베이스의 최세열, 드럼의 이길종 씨였습니다. 스트레인 노 체이서 들었습니다. 유지수의 올댓 재즈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즈가 들린다.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악기가 하나 더 남았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재즈 밴드 안에서의 리듬 섹션인데요. 리듬 네. 섹션을 맡아줄 수 있는 악기 중에 한 악기가 남았습니다. 바로 이제 서두에 네. 디크 웰링턴 곡을 연주했던 이너 센티멘탈 무드에서 연주에 참여했던 기타라는 악기인데요. 오늘 참여해 주신 기타리스트 조홍민 씨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에서도 우리가 느꼈지만 그 연주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인터뷰입니다. 악기 연주할 때는 그렇게 안 그렇게 아니, 생기셨는데 왜 이렇게 넘겨짚으셔요? 아니요. 벌써 굉장히 말씀 잘하시게 생기셨는데. 예. 막 잘해 주시겠죠. 것 같아요. 예. 보통 이제 기타 저희가 많이 보는 악기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예. 사실 저도 조금 배워봤어요. 아, 기타. 예. 그러면 당연히 통기타, 어쿠스틱 기타로 그렇죠. 배우셨죠.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요 좀 배우다가 포기했어요. 여행을 떠나요로 치셨어요? 그러니까 곰새마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예, 코드 2개에서 이제 한 서너 개 배우다가 예. 여행을 떠나요면 이제 블루스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제대로 배우셨네요. 보통 F 코드에서 다들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좀 그 까다로우시니까. 언덕 밑에서 저는 내려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연주해 주신 건 뭐 당연히 그 일렉트릭 기타지 네네. 않습니까? 네. 보통 이제 어쿠스틱 기타 하면 이 기타의 몸체에서 이렇게 소리가 네. 이게 나는 거로 이제 다들 이제 그건 알고 계신데 네. 소위 이제 일렉트릭 기타라고 하는 악기들이 이제 재즈에서 훨씬 더 네. 많이 써 있는데 일단 소리가 그게 어떻게 납니까? 일반 통기타는 이 울림판을 통해서 이제 소리가 그 바디에서 이제 예.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식인데요. 예.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그 기타 줄 소리를 예. 그 픽업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자석을 몇 개 이제 대서 만드는 건데 예. 픽업이 그 스트링의 울림을 이제 잡아서 그걸 전기 신호로 바꿔서 케이블로 빠져나가서 앰프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셨어요? 아셨죠?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 좀 이게 어떻게 예. 기타의 몸체를 좀 보셔야 알 텐데 예. 이게 이제 기타선이 이게 조율이 되는 저 윗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서부터 쭉 줄이 타고 나와서 몸통 가서 이제 끝나는 지점에 몸통 끝나는 지점에 예, 거기에 이제 그 현이 끝나는 지점에 거기 이제 픽업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이제 피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예, 예. 그것도 이제 가끔 좀 혼돈하시는 분이 예. 계시죠. 여기서 이제 그 위에 이
픽업이라는 장치에 그 현이 묶여서 예. 거기서 이제 전기 신호로 바뀌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앰프를 통해서 이제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져오신 거 보면요. 네. 보통 뭐 할로바디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뭐 그 일렉트릭 기타 안에서도 종류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그래도 몸통에 좀 울림이 있는 그런 모델을 가져오신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오늘 쓴 거는 세미 할로우 바디라고요. 예. 할로우 바디와 일렉트릭 기타의 이제 중간 정도, 약간 작은 이 울림통을 갖고 있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신호를 보내서 소리를 난다는 점에서는 그냥 일렉트릭 기타라고 당연히 봐야 되겠죠. 네네. 그렇죠. 예. 그 기타의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다가 수많은 악기 중에 기타를 연주하시게 됐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이제 다른 과를 다니다가 예. 락기타 동아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아. 처음 예. 이제 기타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고요. 아, 그러니까 락을 연주하시다가 네. 재즈로 넘어오신 거군요. 왜 그런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아, 재즈. 글쎄요, 음악을 듣다 보니까 점점 재즈에 이렇게 좀 매력을 느끼면서 예. 나이가 먹으면서 그랬다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예. 좀 더 이렇게 뭔가 재즈의 이 화성과 뭐 이런 거에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재즈에서 기타는 어떤 부분을 차지한다? 어떤 악기다? 어떤 요소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처음에 찰리 크리스찬이 이제 처음 재즈 기타를 이제 일렉트릭 기타로 했을 때는 보통 이제 리듬 연주, 찰리 크리스찬 전에는 리듬 연주에 이제 보통 집중을 그렇죠. 했는데요. 그 뒤부터는 이제 앰프를 사용하면서 이제 솔로 악기로도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예. 오늘 연주했던 그런 스타일을 보면 어떻게 연주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피아노가 이렇게 뭔가 화성을 이렇게 풍부하게 집어주면 저는 그 위에서 이제 약간 퍼커시브하게 리듬을 친다든지 예. 아니면 약간의 뭐 멜로디 라인을 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앙상블을 좀 도와준다는 식으로 저는 오늘 생각을 하고 연주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뭐 피아노가 기본적으로 이 리듬 섹션 파트에서 잡아주니까 이 기타가 이렇게 하나만 탁탁 넣어줄 때는 네. 이제 이제 연주 들려주시겠지만 마치 이렇게 뭔가 그 무슨 레몬 주스가 탁탁 떨어지는 것 같이 상큼한 예. 느낌이 딱딱 납니다. 이게 재즈 기타의 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정말 얼마 전에 조흥민 씨는 또 본인의 앨범도 내셨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앨범이었죠? 제목을 좀 알려주시죠. 네, 앨범 타이틀은 오리엔탈 페어리테일이라는 동양의 전래동화라는 뜻의 그러네요. 네. 예. 장화홍련 이런 것도 생각나고. 네네네. 네. 그런 스타일의 저는 콩쥐팥쥐가 생각나는데 네. 모던 기타 퀄텟이고요. 되게 모던한 사운드의 그런 재즈를 많이 들려드리려고.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오늘 주제가 된 것처럼 이 피아노 베이스 드럼에 기타가 네. 더해져 있는 딱 그런 그 예, 편성이네요. 딱 그 편성. 아, 네네. 예. 하지만 주선율을 기타가 끌고 가는 그렇죠. 예, 예, 기타 버전이네요. 리더의 그런 앨범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곡으로 그러면 이 피아노 트리오와 그리고 기타리스트 조흥민 씨까지 함께한 사중주 들으면서 오늘 시간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어떤 곡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스트레인 노 체이스라는 셀레니우스 몽크의 블루스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 곡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즈 평론가 황덕호 씨와 이정식 밴드였고요. 올드 재즈 20주년 특집 재즈가 들린다. 세 번째 시간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다음 주 네 번째 시간도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